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환경에 나온 기사입니다.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관련해서 국내 영향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HLB 관련되는 부분 내용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항상 제가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이제 15일에 홍콩 2차 상장 IPO 관련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보합권인 57,100원의 정규장에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경기사입니다.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관련해서 국내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근데 라이센스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발표한 최혜국 약가, 이 Most Failed Nation, 이 MFN 정책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2020년도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당시도 트럼프 이제 대통령 이제 정권 말기 때 약값 인하 관련되는 행정명령 이 당시에도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제약업계라든지 바이오 협회에서 반발을 하면서 연방법원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이 파기가 되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 들면서 아예 이제 이 부분들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최혜국 대라고 하는 말은 이 해자는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다른 어떤 이제 나라에서 약값보다도 비싸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나 더 낮게끔 하는 게 이제 이 약가 인하 관련해서 관세 부과와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정책적으로 나오면서 이미 이제 주가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 뭐 중국, 일본 쪽에 이제 신약 개발사라든지 FDA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 회사들이 좀 빠졌다가 이게 원론적인 어떤 수준이다 하면서 이제 일단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MFN 정책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이 프로세스로 나오게 되면 변수로 계속 이제 주가 등락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한번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이제 4명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코멘트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증권의 이제 서건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일단 반등을 하게 된 이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보여드렸듯이 2020년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도 MFN 그 채국대 관련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연방법원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반발로 해서 이제 시행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면서 아예 이제 취소가 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MFN 관련되는 부분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국내 바이오 벤처 특히 이제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가 이제 대부분 라이센스아웃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개발 정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받고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상업화 이후에 로열티를 받는 구조죠, 대부분의. 근데 이제 HLB는 이제 이런 구조를 안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규제 허가를 통해서 상업화를 진행하는 어떤 구조입니다만, 나머지 이제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그 초기 피보탈 임상이 아니라, 피보탈 임상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후기 정도 이상부터인데, 초기에 개발비가 조금 이제 좀 작은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는 어떤 구조인데 이것도 이제 국내 회사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FDA로 직접적으로 허가받았던 뭐 녹십자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이제 뭐 삼성 쪽이나 이제 셀트리온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도 계속 이제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혜순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제 어떻게 이제 코멘트가 나왔냐면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IRA 이때도 약가 인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MFN 트럼프 정책과 지금 중복되는 측면이 많고 또 중요한 부분은 갓 출시된 HLB도 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출시하게 되면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갓 출시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은 약가의 어떤 일괄적인 인하할 부분에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 약가가 센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하고 난 다음에 약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휴미라도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로 타켓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건해순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이제 신약에 막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 거기 약가하고는 조금 이제 좀 차이가 있다. 요렇게 요 부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레라자로 이제 그 유한양행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출시 이후에 이제 매출액이 이제 잡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제 뭐 약가 인하고 영향을 주게 되면 굉장히 좀 뭐 불합리한 거죠. 이제 막 이제 출시해가지고 매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은 여기에 영향은 그렇게 없을 것이다. 예.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약가를 인하한다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수혜를 받는 구조였습니다만 미국은 원체 이제 신약회사들 중심으로 사보험 중심으로 이제 이 규제라든지 대안의 어떤 이제 저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약가를 아무리 인하를 하더라도 뭐 PBM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오리지널사들이 강력한 저항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제대로 이제 유럽같이 오리지널을 뭐 압도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약가 인하를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홈페이지에 이제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52주 신저가 이후에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FN 정책이 글로벌 제약사의 사업 전략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관점, 그러니까 약가 인하 관련되는 부분 저항하고 있으면 여기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약가로 이제 미국 같은 국가는 약가 자체를 사보험으로 시장에서 이제 설정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약가가 이제 규제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가가 미국이 타국에 비해서 높았고 이걸 통해서 빅파마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거두어서 그 수익으로 또 이제 뭐 빅파마 입장에서 특허 만료를 앞두고 이제 M&A 한다든지 라이센스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확장하는 구조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재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 적자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위해주 한국투자증권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가 인하는 당연히 수익성 악화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다른 데를 통해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외부에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M&A라든지 라이센스 인을 더 많이 해서 이 부분들을 커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R&D 이제 본래 어떤 예산 자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이게 초기 이제 계약금 자체가 높게 주던 것들을 뭐 낮출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있겠죠. 그럼 이런 차원에서 HLB는 라이센스 아웃 형태의 구조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FDA 허가 과정을 통해서 또 직판으로 수익성을 높게 하려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노출되는 부분은 분명히 또 있고, 근데 이제 캄네리주맘이나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본래부터 이제 뭐 총 뭐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원가 구조가 낮기 때문에 약가 인하하는 부분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항암제 관련되는 약가 이제 선정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가성비 중심의 어떤 가격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점유율 확대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익률 관련되는 부분이 원체 높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면 이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유연하게 이제 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다. 원체 이제 원가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규 이제 신생업체들의 시작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일괄 적용하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중심의 어떤 가격 정책으로 이 부분들을 충격을 뭐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MFN 정책의 실질적인 시행 여부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이 상황들은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52.90 위안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는 최고가입니다. 종가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홍콩 상장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지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이르면 목요일에 IPO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작년 11월 달에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게 되면 이 자금으로 이제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라이센스 아웃 형태와 이 캄멜리주맙의 업데이트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소를 해서 이 리서브션 관련되는 기대감을 낮출 수 있는 연관되는 어떤 이제 이벤트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5월 14일 기준으로 오늘 또 공매도 좀 많았습니다. 93,000주 정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다시 390만 주대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에서 오늘도 좀 많았던 부분이죠. 상한이 57만 주인데 체결이 79만 주니까 최근에도 보면 계속 이제 신규 대차거래 체결이 늘어나서 공매도 압박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구간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제 시장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 0.98, 코스피가 1.23으로 미증시 흐름과 이제 관세 관련되는 불확실 좀 해소되면서 올라가는데 이 HLB는 여기 연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이제 시가총액 이제 상위에서 봐도 지금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갔고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는 파마 리서치가 목표가 뭐 50만 원대 넘게 이제 뭐 제시된 리포트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 4% 빠졌고 그 다음에 HLB는 뭐 보합 정도로 끝났고요. 펩트론도 4%.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상위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좀 약세권인데 HLB도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21일평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5일선 가격이 57,180원이거든요. 여기에 살짝 언더돼 있고 오늘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58,900원. 그러니까 58,000원, 59,000원, 59,000원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 이제 뭔가 좀 불확실성에서 해소되는 구간인데 아직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진 않고요. 프로그램도 소폭의 매도. 그 다음에 창구 쪽으로도 뭐 보시면 오늘 HLB의 창구 쪽 흐름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기존이 이제 공매도 쪽이었던 골드만, 뭐 모건, 신한 이쪽은 이제 매도였고요. JP모간 쪽이 이제 매수로 좀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기 좀 특징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제 큰 흐름은 없었어요. 아침에 이제 고가를 오후에 좀 넘어가는 시도를 보였다가 넘어가지는 못했고 종가상으로는 이제 57,100원 정도의 보합권 정도 흐름으로 거래량도 여전히 53만 주면 100만 주 언더에서 거래량이 4월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옅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추가적인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인 흐름에서 시장이 바라는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져야 이제 방향성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이 5월달은 결국 리서브미션의 어떤 전초 단계인 FDA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부분이 이번 주에 나오느냐가 가장 뭐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 이제 그 소식이 없는데요. 그래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중에 이 부분이 나오는지를 살피시면서 흐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